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면접 자료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농어업 토목기술사 실제 면접 시험 상황을 가정해서요. 핵심 질문 중 하나죠. 농업용 댐의 홍수량 산정 기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상의 면접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시죠. 농업용 댐의 홍수량 산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용 댐의 설계 홍수량은 기본적으로는 200년 빈도 확률 홍수량, 그리고 이제 과거에 기록된 최대 홍수량, 또 그 댐이 있는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최대 홍수량, 이 세 가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조건을 기준으로 삼는 게 기본입니다. 특히 흙이나 암석으로 만드는 그 필댐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산정된 기준 홍수량 값에 안전율을 고려해서 20%를 추가로 할증한 유량을 설계 홍수량으로 삼습니다. 다만 이제 댐이 만약에 붕괴됐을 때 하류 지역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중요도가 매우 높은 댐의 경우에는요, 그 이론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 홍수 시나리오인 가능 최대 홍수량 PMF라고 하죠. 이 PMF를 설계 홍수량으로 적용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유역 면적이 한 2,500헥타르를 넘거나 총 저수용량이 5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좀 규모가 큰 필댐 또는 댐 바로 아래쪽에 뭐 도시나 아니면 인구 밀집 지역 혹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물이 있어서 댐이 무너지면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필댐의 경우에는요. 해당 유역에 내릴 수 있는 이론적인 최대 강수량, PMP라고 부르는 가능 최대 강수량을 기반으로 설계 공수량을 산정해서 아주 극한 상황에도 대비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 홍수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설계 홍수량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첫째는 설계 홍수량이 댐 마루, 그러니까 댐 제일 윗부분의 높이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높이가 홍수 때 물이 댐을 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둘째로 댐 본체 단면 크기라던가 구조적 형태를 정하고 또 여수로 같은 부속 구조물의 규모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댐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입력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홍수가 예상될 때 댐으로 들어올 물의 양과 시간을 예측하고 저수지 수위를 관리하는 그 홍수 추적이나 댐 운영 계획을 세울 때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댐은 한번 원류나 붕괴 같은 사고가 나면 하류 지역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인명,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토목 구조물보다도 훨씬 엄격한 설계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중에서도 이 설계 홍수량의 정확한 산정은 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추세가 댐 설계 홍수량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최근에 그 지구 온난화 같은 것 때문에 과거의 강우 패턴만으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국지성 집중호우라던가 극한 강우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건 기존의 확률 통계 분석에 주로 의존했던 홍수량 산정 방식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수십 년, 100년 이상의 강우 기록에만 기반한 빈도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홍수에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특히 댐 하류에 중요한 시설이 있거나 댐 규모가 커서 잠재적 위험도가 높은 댐이라면 이런 기후변화 영향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능 최대 홍수량 PMF나 가능 최대 강수량 PMP 같이 과거 기록의 통계적 한계를 넘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기준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 빈도를 상향 조정한다거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미래 강우량 예측 결과를 설계에 넣는 등 좀 더 안전 측면을 강화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미래에 예측 불가능한 극한 홍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의 면접 상황을 통해서 농업용 댐 설계 홍수량 기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살펴봤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댐의 설계 홍수량은 단순히 과거 기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댐 자체의 규모나 종류, 하류 지역의 사회경제적 중요도, 그리고 요즘 더 중요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값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술사 시험 준비하실 때 오늘 이 답변 내용들이 그냥 지식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응용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기술사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연결지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면접관은 답변 내용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태도나 논리 전개 방식 같은 걸 통해서 이런 복합적인 역량을 평가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기준을 충실히 따르는 건 기본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질 기후변화와 극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용 수자원 시설 설계와 관리에 어떤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마도 미래의 농업 토목 기술사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